이번 시간에는 가족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가족 치료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근자의 가족 치료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출제 경향이 다소 좀 바뀐 듯한 이런 그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법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1960년대에 정신분석이 시들어가다가 다시 부활한 1980년대 대상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분석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그것을 가족 치료에 접목시킨 것을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신분석적에 대한 연역 대두에서 정신분석적 사고가 무시되다가 1번에 2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가족치료 분야에서도 개인 심리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신분석적 가족치료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래서 시들어가던 정신분석적 접근이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치료 목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가족 성원을 무의식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과거의 무의식적 이미지보다는, 가족이라고 해서는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연결된 거지요. 과거의 무의식적 이미지보다는 현실에 기초하여 가족이 건강한 개인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오면 1980년대에 등장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 앞에서 한번 언젠가 그 심리사회 모델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해설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치료기법을 보시면은, 치료기법,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는 다른 모델의 치료자와 비교할 때 상당히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보면 워커 중심이라는 관점을 볼 적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스스로 내면 총찰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면 총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끌어가기보다는 실마리를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자가 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면 총찰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비지시적이란 말을 써도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제 가장 밑에 줄 보면은, 치료자는 가족에 대한 사정에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정신분석적 가족 특징을 보시면, 정신분석적 가족 치료는 환경보다는 개인 그 자체에 관심을 둔다. 개인의 내면적 역동에 초점을 두는 치료 이론으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체계론적 관점을 강조하는 가족치료 이론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가족치료자들은 가족 전체의 변화보다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조적 가족치료입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대표적인 학자는 미누친이기 때문에 미누친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누친이 제시한 가족치료 모델은 가족 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족 문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족 구조의 붕괴가 가족 문제로 야기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라고 할 적에 다양한 이해의 비약이 있을 수가 있으나, 자, 여기에서 한번 줄을 쳐볼까요? 구조적 가족치료 모형은 미누친에 의해서 개발된 치료기법으로, 자, 1번의 두째 줄, 가족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번, 미누친의 체계 모형은 두째 줄 끝에 치료의 목적을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것으로 가족 문제 해결을 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물로 본다. 문장의 한 줄을 넘어섰습니다만, 결국에 문제를 가족
구조의 분규에서 찾고 바로 이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 구조, 재구조의 부산물로 문제 해결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쭉 있지만 5번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가족치료자는 도대체 가족구조, 재구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적에 5번 하위체계 간 명확한 경계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경계, 가족 성원들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할 수만 있다면 가족구조는 재구조화될 수 있고 바로 그를 통해서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족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할 적에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치료 기법이라고 했었는데 종래는 그냥 단어로만 나열해서 씁니다만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풀어서 하는 출제 경향이 보여서 그래서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단어로만 설명한다면 뭐 하기, 합류하기, 저항, 또 경계 만들기, 또 균형 깨트리기, 또 과제 부여하기, 뭐 하기가 붙으면은 구조적 가족치료의 개입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합류하기. 치료자가 가족들과 인간적 관여를 하거나 치료자가 가족의 현실적 상황에 들어가 함께 경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또는 함께 경험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가족 성원의 한 구성이 되어서 참여적이죠, 참여적. 이거 바로 합류하기가 되겠어요. 또 그러면 적응하기. 사회복지사가 현재 있는 그대로 가족 구조에 자신을 맞추고 참여하는 이것도 참여하기가 되겠는데 바로 그래서 가족 성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적응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족 구조에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은 적응하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디귿번의 중요 표시가 이거 실현, 인액트먼트지요. 어떤 역할 연기가 되겠는데 면담 중에 역기능적인 가족 문제들을 성원들로 하여금 한번 행위로 옮겨보도록 거기 보면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재현시키는 것을 실현, 인액트먼트라고 합니다. 실현. 그렇게 해서 즉 거기 보면 가족 갈등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것으로 치료자 앞에서 가족 문제를 직접 재현하도록 하는 것을 실현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과제 부여하기, 또 상호작용 수정하기도 곧잘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상호작용 수정하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존 후 상호작용,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기존 후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상호작용 수정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계 만들기.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으로 보는 것처럼 뭔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가족 구조를 재구조할 적에 가족 성원들 간에 너무 분리 또는 경직되었거나 분리되어 있는, 너무 밀착되어 있는 이런 경계선을 재정립하는 것을 경계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균형 깨트리기, 증상 활용하기 이런 것 등이 모두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험 전에 보시고 다음은 3번에 보엔의 체계적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엔은 민우친과는 달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냐면 경계선의 명확하라는 개념을 쓰는 민우친과는 달리 자아의 분화, 가족 성원들 사이에 미분화된 자아의 혼란 상태에서 그 가족 성원의 자아를 분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체계적 가족 치료 또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보엔의 가족 치료 모델은 여러 세대의 영향력, 윗대의 영향력을 반영한 이런 치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세대 가족 치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앞에 배경은 그렇고 1번에 2번, 개요의 2번, 가족을 일련의 상호 관련된 체계와 하위 체계로 이루어진 복합적 총체로 인식하였고 생물학적 본성의 근원을 두고 있는 정서적 관리 체계로 봤다. 2번에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4번에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바로 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본 그 방법을 바로 5번에 자아의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치료, 보현의 체계적 가족치료,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의 치료의 주요 목적을 어디다 뒀냐면 가족 내의 성원이 자아의 분화를 이루도록 돕는 데 있다. 결국에 미분화된 가족 자아의 혼란 상태에서 개개 성원들의 자아를 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다세대 가족치료. 그래서 경계선의 명확한 미루친 모델, 자아의 분화, 보현 모델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보현의 모델에서는 문제의 원인 겸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각화가 나옵니다. 가족 성원들 간의 양 당사자 간의 갈등 문제를 양 당사자 간에 풀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제3의 가족 성원을 끼워 넣음으로써 평화나 화해를 가장하는 것을 바로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바로 여기에 당사자도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된 그 제3의 가족 성원들을 빼낼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빼내게 되면 결국에 당사자끼리 불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을 탈삼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분화, 삼각관계, 탈삼각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분화 수준 나와 있고 삼각관계 나와 있지요. 삼각관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거기 그에도 가족 투사, 핵가족 정서체계, 정서적 단절, 또 세대 간 정서 전달 과정, 또 사회적 정서적 과정. 자, 이런 단어들을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잘 나온 것은 박스로 실예를, 어떤 사례를 박스로 제시하고 보현 모델을 제시를 하는데 보통 나오는 것이 삼각관계와 탈삼각화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니다. 탈삼각화 같은 경우에는 삼각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또 삼각관계의 모습으로 변환된 가족 문제에서 제3의 가족 성원들을 빼낼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탈삼각화가 좋은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5번의 기법에 치료적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 성원들 간의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을 적에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그 사유에 끼어들어가서 갈등의 첨예화를 다소 완화시키는, 범퍼링을 시키는 이런 치료 기법을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치료적 삼각관계는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그 양 당사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구분하시되 박스로 삼각관계나 탈삼각화가 출제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경험적 가족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하는 경험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앞에 개념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보시되 밑에 경험적 가족치료의 특징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은 1960년대에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치료 모델이다. 자, 우리는 인본주의는 인행사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본주의는 로저스나 메슬로우를 대표로 하는 이런 하나의 심리학적 접근이 되겠는데 인본주의의 가장 심리적은 자율성, 스스로지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을 바로 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 그런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과거 결정론이나 행동주의적, 환경 결정론적, 뭐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 자율성에 초점을 두는 심리학적 접근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경험적 가족치료, 사티어나 슈테커를 대표로 하는데 여기는 가족치료자가 가족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요. 인본주의 핵심이 뭐예요? 가족 문제를 가족 성원들 스스로 풀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본주의와 이론적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자는 가족 성원들에게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성원들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경험 후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밑에 2번에 1번 경험적 가족 치료 모형은 1960년대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등장한 치료 모형으로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 경험을 중시한다. 개인자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니라 치료자가 최선을 다하는 개인적 관여이며 무엇보다도 치료자 자신이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자발적이어야 가족에게 참된 개인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바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법으로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 거기 6번에 나와 있죠. 가족 조각, 시각적으로 가족 간의 정서적인 이런 관계를 시각적, 신체적 이런 그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가족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족 조각 기법이 되겠는데, 그 외에도 가족 그림,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원가족, 또 영향력의 수레바퀴, 또는 빙산 탐색, 제가 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이런 단어들로 나열되는 것은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 되겠고, 그 중에 또 그 기법 위에 보면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데,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사티어가 되겠는데, 사티어는 바로 의사소통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했죠.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지배형 또는 공격형, 또 회피형 또는 아첨형, 또 계산형, 또 주의 산만형, 이런 역기능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치형, 이렇게 5개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 사티어였어요. 그래서 가족 성원들 간의 결속과, 왜냐하면 스스로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가족 성원들 간의 결속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 경험적 가족 치료였다. 대표적으로 사티어와 휴테크가 있고,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가 있는데,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의 출제법에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의 1번,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는 성원들 간의 보상 교환의 비율은 높이고 혐오 교환을 줄이며, 이 말은 보상, 강화는 강조하면서 가능한 처벌의 영역을 줄이자는 것인데, 그래서 줄이고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기술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준다. 어떤 행동주의적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 수정 이론과 비슷한, 또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번역을 해나가면 우리가 가족 치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보시면 주로 부모 훈련이나 부부 치료나 성기능 장애 치료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이 행동주의적 치료,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는 뭐 그런 정도 개념만 좀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별표를 넉넉히 해 놓을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실천 모델을 설명할 적에 개별 사유사업의 실천 모델로서는 진단주의, 기능주의, 심리사회 모델, 문제해결 모델, 인지행동 모델, 행동수정 모델, 과제중심 모델, 역량강화 모델, 생활 모델 등등등 다양한 모델을 하지만, 또한 해결 중심 모델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도 개별 사회사업의 실천 모델로도 해결 중심 모델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교재를 편제할 적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해결 중심 모델을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고 해서 가족 치료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나올 적에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라고 문제가 나오던, 아니면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같은 문제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은 특징과 기법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질문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이렇게 보시면 1번에 2번. 이전의 증상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예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 이론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두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론.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논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가능한 어떤 증상이 어떻다, 병리적 측면이 어떻다, 어떤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외적인 거에 초점을 두되 거기 셋째 줄에 자원, 강점, 성공 경험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문제 해결, 문제의 원인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에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역량 강화 모델이나 강점, 관점 모델을 본 것처럼 증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강점이나 자원에 초점을 두어서 단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주자는 모델이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어요. 그 특징을 보면 설명까지는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 건강을 강조한 해결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증상,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 또는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정신 건강을 강조한다. 바로 그 말을 같이 이어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1번 정신건강 문제와 내담자의 강점, 자원의 문제는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는 내담자의 견해를 강조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위에 있는 건 내담자의 강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담자의 견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게, 모든 현상에서 획일적으로 정형화된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는 탈이론적이고 탈규범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탈이론적, 탈이규범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략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복잡한 해결 방법을 어려운 것부터 복잡한 것부터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작은 변화가 결국에 큰 틀,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체제의 변환까지도 가져오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해서 복잡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깝고 쉬운,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는 보통 그것을 심리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가깝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치료는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 치료는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 개입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은 지금 바람직한 상태를 고정하기 때문에 현재에 초점을 두는데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미래 지향이다 라는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력 관계는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단기간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가족 치료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경계선의 명확화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경계선의 명확화. 그러면서 이 가족 치료의 기법으로 썼던 것이 뭐하기, 합류하기, 또 적응하기, 경계 만들기, 또 뭐 균형 깨트리기, 또 상호작용 수정하기.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상호작용 수정하기. 뭐 이런 등등의 기법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인액트먼트, 실현이라는 기법도 이렇게 제시해. 실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 모델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체계적 가족치료,
체계적 가족은 보행 모델이 되겠는데 여기는 미분화된 가족자의 혼란 상태나 혼합 상태로부터 자해 분화. 자해 분화에서 가족을 하나의 총체적 체계로 보되 그러면서 자아의 분할을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 바로 보행 모델 체계적 가족 치료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체계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특히 삼각관계를 벗어나가는 삼각관계 탈피. 자, 삼각관계 탈피를 우리는 탈삼각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탈삼각화. 또 그런가 하면 이 보행 모델에서 삼각관계, 탈삼각관계, 또 치료적 삼각관계. 양자체가 구별을 하고 그랬지요? 탈삼각화라고 하는 걸 때는 삼각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치료적 삼각관계는 의도적으로 삼각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출해가는 것은 바로 이 삼각관계 탈피하는 과정을 가지고 박스로 나올 것인데 양자를 비교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사티어와 슈테크로 제시하는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인본주의의 인본주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에. 바로 이 인본주의의 기초를 두다 보니까 여기는 경험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경험의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 성원들 스스로 정서적 경험, 어떤 정서적 경험?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이나 또는 원가족 가계도나 가계도 또는 빙산 탐색이나 이런 등등의 가족 성원들이 정서적 경험을 함으로써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또한 이 정서적 경험적 가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티어를 대표하는 의사소통. 그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은 별도로 출제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가족 조각 또한 별도로 출제가 되는 이런 영역들이 될 거예요.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중심. 자, 이것은 어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결 방안, 단기간의 해결 방안. 여기는 증상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두는 이런 접근 방법이 있죠. 이 또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증상인 강점에 초점을 두면서 정신 건강을 강조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입장을 내담자의 강점, 내담자의 자원, 내담자의 가능성, 내담자의 견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형성에서 벗어난 탈이론적이고 탈규범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 모델에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같이 지향한다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역할을 어렵고 먼 이런 해결 방안을 담고서 아니라 간략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단순한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의 기법은 바로 질문 기법이지. 질문 기법은 사례를 접목시켜서 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건 특히 보행 모델에서의 탈삼각화. 또 그런가 하면 여기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 모델에서의 질문 기법. 질문은 종합적으로 나올 거. 면담전, 변화에 대한 질문, 기적 질문,
예의 질문, 척도 질문, 뭐 등등 다양한 질문 기법을 제시하는 것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예요. 하나를 더 써야 되는 여기까지 썼군요.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 보면 3번의 치료 기법.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는 전략적 가족 치료보다는 구체적 기법을 강조한다. 2번에 다양한 질문 기법을 사용한다. 치료 구조는 팀 접근법을 사용한다. 팀 접근법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서 5번의 질문 기법으로 다양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지요. 면담전 변화에 대한 질문.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예의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등등등 다양한 질문 기법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사례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면담전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가장 밑에 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처음 면담을 약속한 이유, 지금까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면담 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예의 질문. 어떤 문제에도 예의는 있기 마련인데 바로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바로 이 한두 번 있는 예의를 찾아내는 질문을 예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수치의 개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척도 질문입니다. 숫자의 마력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 우선순위, 성공에 대한 확신 이런 것 등을 수치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척도 질문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뭐 기적 질문,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런 그 상상의 나래를 피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은 기적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대처 질문, 아주 절망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이 상황까지 오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대처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그럼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 관계성 질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해결 중심 모델 또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무조건 나오는데 특징으로도 나오고 질문 기법은 당연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전략적 모형도 있고 의사소통 모형도 있고 이야기체 모형도 있습니다. 이야기체 모형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전략적 모형은 헤일리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거기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3번 전략적 가족 치료는 이론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번의 전략적 가족 치료는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실용적인 계획 기법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전략적 가족에 출제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법들이 사실 이제 옆에 적고 싶은 것이 전략적 가족 치료 기법이었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증상을 처방하는데 증상 처방이 넓은 범위다 보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증상 처방 기법이 바로 역설적 개입이나 역설적 지시가 되겠어요.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를 치료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기법을 역설적 지시라고 합니다. 담배 못 끊겠지? 오늘 한꺼번에 쫙 피워봐. 이렇게 하는 거지. 스스로가 질려버리게끔 클라이언트를 치료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의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고통스러워서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기법은 역설적 지시, 역설적 지지라고 합니다. 바로 그는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고 해서 실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디귿번에 나와 있지요? 실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제지 기법, 아직은 한 번만 나왔습니다만 변화에 대한 가족 성원들의 조급한 기대를 이용하여 서두르지 말도록 하거나 치료 가능성을 포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역으로 가족 성원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마치 역설적 지시를 가족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제지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성원들로 하여금 이거 더 이상 해서 뭡니까? 그냥 좋은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사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역설적 지시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가족 성원들이 더 약이 올라서 더욱더 노력하게끔 이런 만드는 기법을 제지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규정에는 제명명기법도 있고 드물게 순환적 질문기법도 전략적 가족치료에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치료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모형은 반영해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야기체 모델이 있습니다. 이야기체 모델에서 보면은 많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 철학적으로선 4번에 이야기체 모델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발견을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개성 존중, 상대적 진리관, 또 그러면 소서사 뭐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객관성보다는 주관성,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강조하는 이런 접근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때문에 이야기체의 모델은 똑같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족마다 또 가족끼리에서도 가족 성원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5번에 이야기 치료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 형식에 있으나 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정형화된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빈약한 서술을 찾아내고 바로 이 빈약한 서술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문제를 유연화시키는 기법을 통해서 가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미미하지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제된다고 볼 때는 정신분석은 그렇지만 구조적 가족치료, 다세대나 보현의 체계적 가족치료, 또 그러면 슈테커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또 그러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치료, 바로 이런 등등을 우리가 출제 문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치료에서 기본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근자의 출제 경향은 개의 기법을 가지고 출제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보현의 삼각관계, 탈삼각화, 또 그런가 하면 경계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조적 모델, 또 그런가 하면 질문의 모델의 실질적인 사례를 접목시키는 이런 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되 또 역설적 지시와 같은 전략적 가족치료의 증상 처방에 이런 박스 문제 여러분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집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